갑작스러운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남자가 이별을 준비할 때 하는 행동들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동안 나 좋아했던 거 맞아? 제가 20살 때 처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곧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거라는 걸. 쎄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뭐라 생각한 줄 알아요? 마음 떴으면 마음 떴다고 제발 그냥 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흘러 제가 이별 통보를 하게 된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 뜨는 과정에서는 나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른다는 거.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한테 마음이 식어가고 있을 때 나 지금 너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면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나쁜 남자여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공황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남자가 헤어질까 말까 고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무거나 하자. 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것을 기계처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계는요, 해야 할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의견 없이, 감정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마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처럼 처리하는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실 머릿속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랑 만나는 게 즐겁지 않지?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래서 의견 없이 여자친구가 하자는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남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진짜 자기는 다 괜찮아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같이 하면서 연애를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데이트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같이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남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은요, 그냥 호불호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다 좋은 거야, 뭘 하든지. 그러니까 맞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 원하는 거 하자. 아무거나 하자. 라고 말해서 여자가 원하는 데이트를 진짜로 했는데 아무 감흥도 없어. 차라리 난 이런 데이트 하고 싶지 않았어. 나 사실 이거 하고 싶었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냥 지 의견을 처음부터 말 못하는 친구인 거죠. 근데 데이트하는 내내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으니까 눈치 보여서 남자한테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도 없대. 아무거나 하재.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거 했더니 표정이 없어. 이럴 경우 뭐라고요? 남자는 머릿속에서 진지하게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표정이 없고 뭔가 기계처럼 여자친구를 대하는 게 완전히 사랑이 식은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그냥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거죠. 현실적인 고민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말입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실수하는 행동이 있어요. 나랑 노는 게 재미없어?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이렇게 약간은 핀잔을 주는 행동인데요. 아니 데이트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우면 핀잔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상대방이 데이트하는 내내 무표정으로 있는데 칭찬을 해주란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핀잔을 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핀잔을 왜 줄까요? 결국엔 남자친구가 나랑 데이트를 더 즐겁게 보냈으면 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효과라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핀잔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노는 게 재미없어? 라고 물어볼 때 남자의 뇌는 이렇게 작동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랑 노는 게 재미없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꽁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런데 여자친구가 지금 재미없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지금 재미없나? 나 왜 표정이 어둡지? 아, 지금 이 시간이 난 별로구나.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거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남자가 피곤해서 표정이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사회가 참 바쁘잖아요. 특히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는 보통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단지 피곤하고 바빠서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나와의 데이트에서 3번 이상 의견이 없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데이트를 했는데 감흥이 없으면 이건 그냥 피곤하고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기계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표정이 안 좋니? 왜 눈빛이 동태눈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데 다음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첫 번째는 다음 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에 즐겁게 놀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을 점검하고 데이트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상대방도 스스로 데이트를 하기 전에 스스로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이제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판을 깔아줘야 되냐? 두 번째 이유, 내 시간이 소중해서 그래요. 아니 나도 데이트 즐거우려고 나갔는데 얘가 자꾸 동태눈 가리고 감흥도 없어. 이러면 나도 재미없잖아요. 그런 재미없는 자리는 그냥 파는 게 낫고 그런 재미없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트 재밌게 하려고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갔을 텐데 괜히 내 기분만 망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감흥이 없으면 걔는 냅두고 나는 나 혼자 즐겁게 놀면 돼요. 상대방이 컨디션 안 좋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휴식 잘 하라고 하고 나는 내 에너지 충분히 발산하면서 즐기면 돼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쪽으로 결론 내리면 어떡해요? 자, 사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상대방한테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헤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당연함, 기대 없음, 선택지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절대 질리지 않는 여자 영상을 보신 분은 바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유튜브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자친구가 나를 기계처럼 대할 때는 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잠깐 냅두고 나 혼자서 즐겁게 보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그냥 단지 그날 하루 피곤한 거였다면 에너지 충전하고 와서 다시 즐거운 데이트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식어서 결국 헤어짐을 통보할 거였다면 정말 잘 된 거예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남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나 지금 좀 권태기인가 봐. 너가 싫은 건 아닌데 마음이 좀 식은 느낌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나와 타협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건 차라리 지금 걸은 게 다행이야. 선생님 벌써 왜 그렇게 동태눈깔 하고 있냐고 따졌는데 어떡해요? 잘하셨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핀잔을 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남자가 헤어짐을 고민할 때 하는 행동 두 번째, 갑자기 잘해줍니다.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뭔가 남자친구가 나를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약간은 그걸 표출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엄청 잘해줘. 근데 엄청 잘해줘서 뭔가 마음이 놓일 듯 싶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재. 마음 식었대.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쯤이었나? 제 친구 그리고 제 아내 친구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서로 잘 만나기로 해서 되게 축하를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2년 만났나?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친구분이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차였다고. 아내가 그날 밤에 진짜 전화를 몇 시간이나 한 줄 모르겠어. 계속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했었는데 그 아내 친구분이 하는 말이 진짜 자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줄 몰랐다. 그동안 만난 게 있는데 그리고 막 울면서 하는 말이 헤어지기 직전 한 달 정도는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헤어지기 전에 왜 잘해줬을까?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근데 저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잘해줬는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당한 분 입장에서는 왜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커요. 뭔가 즐겁지 않은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의견이 없어져요. 근데 여자친구가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 지금 사랑이 식었나 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니야, 잠깐 지나가는 권태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없는 에너지를 다 쥐어짜내서 상대방한테 잘해줍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쥐어짜내서 상대방한테 잘해준다고요. 상대방이 평소에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연락하는 거,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주는 거, 이런 행동들을 갑자기 한다는 거죠.
왜? 이 사람도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를 해요. 미련이 있는 쪽에서는 보통 자기가 못해준 걸 떠올리게 되고, 정말 다 쏟아낸 쪽은 오히려 미련이 없습니다. 물론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식었을 때 잘해주는 그 마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쥐어 짜냈을 때 내 마음이 다시 불타게 되느냐, 아니면 더 식어가느냐를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남자들이 헤어짐을 고민할 때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데이트에 집중 못하다가 뭔가 자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자기 마음을 부정하다가, 내가 얘한테 더 잘해주다 보면 마음이 또 생길 거야,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하는 이런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이 조금 식었다고 느꼈을 때는 노력할수록 더 힘들다고 느끼고 지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많은 남자들이 마음 식을 때 더 잘해보려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럼 상대방이 잘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는데 잘해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잘해주는데 잘해주지 말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다면, 포인트는 갑자기죠. 갑자기 잘해주면 그 사람이 지금 쥐어짜내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갑자기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행동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 사람한테 행동했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 뒤집어 봐야 돼요.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들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바꾼 이유가 자기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진짜 뒤집어 줘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느낄 정도로 뭔가 새롭다는 느낌을 한번 줘봐야 됩니다. 뭐 밀당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원래 정적인 데이트를 했다면 동적인 데이트를 해본다든지, 정기적으로 만나는 요일이 있었다면 그 패턴을 탁 깨고 다른 날을 잡아본다든지, 일상적인 패턴들을 깨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라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헤어짐을 무릅쓰고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더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나도 에너지 다 쥐어짜내서 잘해주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때 미련이 안 남도록.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상대방이 갑자기 잘해준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갑자기 잘해줬어요. 거기다가 대고 너롭지 않게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노력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는 진짜 내 노력 따윈 안정에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짜 훨씬 더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잘해주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대를 하냐면 자기 마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 내가 진짜 잘해줬을 때 여자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기대.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살아나는 건 복불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주는 것만큼 내가 돌려주지 못하면 정말 높은 확률로 번아웃이 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과하게 잘해줘서 내가 먼저 번아웃이 돼버려야 됩니다. 번아웃이 돼버린 다음에 말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싱숭생숭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썼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도 그런데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것들이 헤어지기 직전의 신호가 아니었다면,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더 좋아져서 갑자기 잘해준 거였다면, 그래? 어쩐지 무리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우리가 우려한 그 바가 맞았다면, 최악의 경우는 그래? 나도 사실 노력해봤는데 마음이 안 생기더라, 우리 둘 다 번아웃 온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이별 통보를 받는 건데요. 내가 번아웃이 오면 이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헤어짐을 무릅쓰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좋게 될 확률이. 좀 정리하면, 남자가 헤어짐을 생각할 때는 이런 단계를 겪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서 데이트의 기계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도 있고, 아니야, 내 마음을 돌려보자 하면서 노력하는 남자도 있어요. 노력하는 남자는 정말 높은 확률로 번아웃이 와서 이별 통보를 하는데, 이때 번아웃이 왔는데도 이별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당연해졌지만 너무 당연해져서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남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세 번째 행동, 예전에 좋다고 했던 여자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는 싫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귀엽다고 했던 행동들이 귀찮다고 말하거나 활발한 성격이라서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시끄럽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식었는데 헤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동으로 금방 이어집니다. 여자친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맨 뒤에 있게 돼요. 사실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1순위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직후에, 그때 빼고. 연애가 고통스러운 분들은 애인이 1순위인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행복하고 건전하게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보면 자기가 1순위, 자기 애인이 2순위. 이렇게 돼서 자기 할 일 충실히 하고 그게 끝나면 서로 만나서 즐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사랑이 엄청 깊게 쌓이면 나랑 상대방이 거의 동순위가 되긴 해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남자가 마음이 식었는데 헤어지지 않게 되면 남자의 마음속 여자의 우선순위가 2위, 3위 이 정도가 아니라 저기 보이지도 않아. 맨 마지막에 여자친구를 두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 이별 통보를 받아도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자도 마음이 빠르게 식을 테니까. 문제는 여성분도 남자한테 마음이 식어가는데 헤어짐이 두려워서 질질 끄는 경우예요. 마음이 식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 상대방을 비난하고 우선순위를 저 끝으로 밀어버리는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 그 남자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헤어짐이 두려운 여성은 진짜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한테 엄청나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행동과 네 번째 행동을 남자가 하면요, 내가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계속 다시 만나더라도 주기적으로 본인이 관계에서 마음이 안 들 때 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가치를 주고 있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와, 라임 지렸는데?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은 남자가 헤어짐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과정은요, 뭐였죠? 마음이 식어서 데이트에 집중 못하다가, 왜 마음이 식었지? 노력해보다가 헤어지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우선순위가 아예 뒤로 밀어버리는 과정. 이거 사실 제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마음이 식어갈 때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정말 노력해보다가 번아웃이 와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울면서 붙잡아서 그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좋지 않은 모습들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싫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은 다 식었는데 만남을 이어가니까 장점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결국에는 데이트 자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남성들이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진 않지만 마음이 식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상황을 섞어가면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상대방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남자도 있고, 마음이 식으면 시작부터 우선순위를 저 끝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에 감흥이 없어 보여서 여자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여자의 몇몇 행동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내보이는 남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4개를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4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의 저를 좀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좀 질리는 행동들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좀 질리는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리는 행동이란 무엇인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릴 때 관통하는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절대 질리지 않는 사람, 절대 질리지 않은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영상입니다. 연애 지속이 좀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남자 마음이 꼭 변하는 것 같다. 연애하면 서운함을 자주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복의 기본이자 끝판왕은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내 모든 행복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그 기본이 연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딸을 낳고 보니까 저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헐뜯는 이 상황들, 특정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뿐인데 싸잡아서 욕하고 서로 싸우는 세상이죠. 이런 여파로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제 딸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을 잃을까봐, 사랑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 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 유튜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자가 딸들에게 해주는 진솔한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알고 제 생각들을 팔로우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